그때 정확한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1년 안에 팀장님의 월급 2배 이상 벌어서 회사 찾아가야지. 이게 제 1년 동안의 목표였고 실제로 이루고 직장 동료분들 간식까지 바리바리 사서 회사를 찾아갔었어요. 이게 딱 퇴사하고 1년 차고 돈은 사실 계속 많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하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 공간 5개 정도 오픈을 했을 때가 그래도 월 매출 한 정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차밍슬이라고 하고 공간대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쩌다가 공간대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어디서 따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침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사실 요즘이야 막 부업 되게 많잖아요. 뭐 AI 쇼츠 구매대 이런 게 돈이 벌린다라는 말을 듣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 때만 해도 공간대여라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돈이 벌린다고 해서 알고서 뛰어든 게 아닌 거지. 안정적인 회사 들어가서 뭐 취미나 좋아하는 거는 자기 개발이나 취미로만 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님을 증명을 해내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옷을 파는 의류 쇼핑몰을 시작을 했습니다. 쇼핑몰을 해보면 가장 생각보다 많이 가는 공간이 어딘 줄 아실까요? 바로 촬영을 하러 가야 돼요.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또 날씨의 변수가 되게 많아서 결국에 찾아가는 곳이 렌탈 스튜디오입니다. 렌탈 스튜디오는 뭐냐면 소품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찍는 유튜브나 쇼폼 같은 거 찍을 때 그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공간인데 거기를 제가 옷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렌탈 스튜디오를 막 옷을 이만큼 싸 짊어지고 도착을 했는데 촬영하기도 전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내 사무실에서 찍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다음 날에 거기를 이제 제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한쪽 벽면에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막 페인트 칠하고 소품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스튜디오로 만든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 거기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렌탈 스튜디오들이 다 대형 평수밖에 없었어요. 한 20-30평 되는 그런 스튜디오들밖에 없었는데 나는 어차피 혼자 가서 찍으면 그 공간 다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돈이 아깝더라고요. 저처럼 1인 쇼핑몰 하는 사장님들은 사실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냥 내가 지금 찍는 내 공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진짜 재미삼아 제가 그때 공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스튜디오 촬영하는 공간이니까 쓰시라고. 그러고 이제 그냥 플랫폼에 올려놓고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알람이 온 거예요. 스튜디오 예약이 잡힌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짜릿했어요. 그 당시의 기분이. 거기서 계속해서 예약이 잡히다 보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점점 제가 옷을 막 빼기 시작해요. 그 스튜디오를 빌려드릴 수 있는 평수를 늘려가면서 돈도 당연히 올렸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약이 슬슬 잡히고 결국에 옷을 빼버리게 됩니다. 이게 딱 첫 시작이었고 그러고 너무 재미가 붙어서 거의 1년 만에 한 4-5개 오픈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스튜디오 해봤으니까 파티룸도 오픈하고 단기 임대도 오픈하고 에어비앤비도 오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공간 대여가 제 본업이 되었고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어디 시공간에 전혀 제한 없이 정말 공간이라는 시스템 하나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 그렇게 해서 이게 제 공간 대여 시작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정말 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초반에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뭐 어느 정도냐면 이미 막 나는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진짜 이것도 대박인데 제가 렌탈 스튜디오도 했다 했잖아요. 이제 인테리어 모든 세팅 다 끝내고 예를 들어 내일이 오픈 날이에요. 오늘도 힘들었다 이러면서 가려 했는데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때가 너무 생생한데 모든 게 다 젖기 시작한 거죠. 막 소파며 뭐 테이블이며 막 카페트며 다 젖기 시작해서 결국에 영업을 못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제 임대인이랑 얘기를 잘 해가지고 보상도 다 받아내고 뭐 렌트 프리도 받고 해서 오픈도 시키고 정말 별의별 상황을 그냥 혼자 몸빵으로 다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공간 관련돼서 어떤 일이 제 앞에 펼쳐져도 전혀 놀라지 않는 거죠. 그냥 5년 동안 그만큼 엄청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말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간 대여를 알려드리는 사람 중에는 그냥 제가 제일
노하우와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몸으로 모든 걸 다 체감하고 실천해서 지금도 저는 추가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대여 관련된 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현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면 좋잖아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5년 차에 딱 퇴사를 했으니까 그래도 좀 오래 한 거죠. 국내에 있는 이제 식품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재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혼자 만들었던 목표는 뭐였냐면 30대가 되면 30대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한테 고민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 막 회사 다니기 너무 싫어요. 저 당장 퇴사하고 싶어요. 놀면서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막 입에 발린 말 하기 싫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당장 퇴사하세요. 빨리 공간대여로 놀면서 돈 벌어요 라고 저 절대 안 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진짜 너가 당장 내일 퇴사할 거 아니면 일단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많이 배워라. 그러고 준비가 되고 나와라. 그래서 저도 그때 기간 동안 그런 생각으로 다녔어요. 돈도 모으면서 나는 30대 첫 시작에 사업을 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 회사에서 내가 배워갈 수 있는 모든 걸 배워가자 라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임했고 그래서 제가 목표한 30살이 되자마자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주변에서 제가 살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비판을 다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직속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퇴사를 해야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했는데 뭐 다 필요 없고 야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 나가서 뭘 하겠냐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진급하고 대리 달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다녀야 된다 나간다고 성공 못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저도 말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은 다들 직장인이죠. 그분들은 사실 나가본 적도 없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이라고 치고 계속 그런 말 하는 거죠. 그거 내가 증명해볼게 라는 오기가 더 들어서 사업 1년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회사 동료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사실 많이 반대를 하셨죠. 왜 좋은 직장 냅두고 나가냐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를 결국에 증명해내는 거는 여러분이거든요.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면 돼요. 지금 저는 어떠냐면 공간대여 알려달라는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뭐 컨설팅 듣고 오픈하신 동료분들도 많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공간대여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돈 벌리고 안 하면 바보예요 라고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하면 제가 뭘 해드릴 수조차 없어요. 제 동료분들도 제 결과를 보고 안 거죠. 아 이게 진짜 돈 벌리는 사업이구나. 저라는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저야 너무 기분 좋죠. 제가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공간 다 계약해서 제가 운영할 거 아닌데 저같이 노는 사람들 많아지면 좋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있던 그 모든 비난과 비판과 그런 것들을 결국에 결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게 돈 얘기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1년 동안 5기로 사업했다 했잖아요. 그때 정확한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1년 안에 팀장님의 월급 2배 이상 벌어서 회사 찾아가야지 이게 제 1년 동안의 목표였고 실제로 이루고 직장 동료분들 간식까지 바리바리 사서 회사를 찾아갔었어요. 이게 딱 퇴사하고 1년 차고 돈은 사실 계속 많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하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 공간 5개 정도 오픈을 했을 때가 그래도 월 매출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이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겠죠. 제 본업으로 채택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정말 안 써요. 뭐 요즘 흔히들 뭐 커머스? 뭐 쿠팡 이런 것도 뭐 놀면서 돈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주변에 정말 사업하는 지인들이 많아요. 특히 온라인 커머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은 진짜 하루 종일 노트북 끼고 있고요. 노트북 한 대가 뭐야 여러 대 끼고서 일을 해요. 저도 구매 대행도 해보고 쿠팡도 해봤는데 제가 때려친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계속 갈아 넣어야 됐어요. 이게 부업도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랑 어떤 게 맞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번다, 돈 벌린다, 막 돈 막 10억, 몇 억 막 번다 해서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지를 보시고 그거랑 맞는 업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공간에 전혀 제약 없고 내 몸이 어디에 있던 돈이 벌리고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을 덜 쓰는 거. 뭐 사실 하루에
20분도 안 쓸 때도 많아요. 이 20분도 뭘 하냐면 앱으로 문의 들어오면 문의 답변해주고, 솔직히 말해서 이 답변도 다 자동 예약 기능이 있어서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있는 부업 중에 정말 100%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게 공간대여 아닐까 싶어요. 저는 남는 시간에 뭐를 했냐면요, 여러분. 정말 죽도록 놀았어요. 여행은 당연히 너무 많이 다니고 그냥 평일 낮에 내 몸이 밖에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많이 놀고 뭐 쇼핑도 많이 다니고 가족분들이랑도 되게 시간 많이 보내는데, 사실 이것도 뭐 한두 번이죠. 한 1, 2년 진짜 죽도록 놀다 보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도 공간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이유가, 그냥 놀다가 일 좀 해볼까 하면 공간을 계속 오픈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다 보니까 거기로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공간을 대체 어떻게 오픈해야 되냐, 나도 공간으로 돈 벌고 싶다 하는 질문들이 진짜 많고 되게 다양해요. 제가 이걸 다 답을 해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했냐면요, 드디어 저번 주에 소통방을 열었습니다. 무료 소통방을 열었고, 이제 그 방에서 공간 관련된 거 물어봐 주시면은 진짜 옆집 언니처럼, 옆집 누나처럼 좀 그런 친근한 바이브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료 소통방을 이제 저번 주에 열었어요. 저도 공간대여 이제 현업자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 공간 강의하시는 분들의 광고 같은 게 되게 많이 뜨거든요, 저의 알고리즘에. 근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업력으로 강의를 한다고? 라는 좀 갸우뚱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분들도 많고, 대체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뭐 단톡방 이런 거 있길래 들어가 보면은 다 막혀 있어요. 그냥 사람만 계속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러면 수강생들은 대체 어디다가 궁금한 거를 물어봐야 되지? 무조건 강의 들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발심에 제가 소통방을 연 거예요. 뭐 이거를 모든 분들이 보시진 못할 테니까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저랑 닿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은 오픈한 지 별로 안 됐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또 이게 소수일 때 갖는 그런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뭐든 상관없으니 다 들어보셔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는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핸드폰 화면 하나 보고서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너무 덥네요. 여러분, 또 이 영상 그냥 끝내면 아쉽잖아요? 뭐라도 여러분도 얻어가셔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공간대여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테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드려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 불법 아닌가요? 플러스 에어비앤비 지금 레드오션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불법이었고요. 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작년 말부터 이제 불법 에어비앤비 숙소들이 실제로 퇴출이 되고 있고, 저는 그걸 제가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서울로 치면요, 10개 중에 9개가 불법 숙소였고 10개 있던 숙소 중에 9개가 지금 알아서 사라져 준 거예요. 그럼 한 개 남아있던 이 합법 에어비앤비 숙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더 열심히 벌고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더 벌리는 상태가 됐겠죠. 왜냐면 9개의 숙소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뭐 레드오션이다라는 말도 되게 많은데, 오히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는 게 진짜 개이득이에요. 저는 사실 불법 숙소가 판치는 그 세대에 저도 같이 오픈을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눠먹기 했죠. 어쩔 수 없이 나눠먹기를 했지만 저는 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뭐 이건 인생도 그런데 결국에 나쁜 짓으로 돈을 벌면요, 언젠가 알아서 죽어요. 그래서 합법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득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공간에 많이 관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세요. 만약에 강의 듣게 되시면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 결론 말씀드리면 당연히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면 안 되고 합법으로만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고, 현재는 불법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뛰어드는 분들한테는 시장이 오히려 더 블루오션인 상태입니다. 근데 돈 벌리는 건 어때요? 당연히 사람들 몰리겠죠. 여러분이 선점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셨으면은 고민만 만약에 하고 있었다. 아, 나도 언젠가 에어비앤비 해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지금만큼 좋은 시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간 오픈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건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정말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픈을 할 때도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막 보증금도 500만 원에 월세도 5, 6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것도 서울에서 중심부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적은 돈으로도 구할 수 있고 사실 공간 대여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증금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은 뭐예요? 계약 끝나면 그냥 그 돈 그대로 다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부업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제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10평 내외 작은 방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예약이 잘 차고 돈이 벌리면 확장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그리고 월세는 무조건 저는 한 7, 80만 원 아래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게 인테리어랑 공사에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공간 대여가 정말 특이한 건데요. 인테리어 돈을 많이 들인다고 매출이 커지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다가 막 돈 때려 박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공간 대여입니다. 정말 가성비로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에만 돈을 써서 인테리어랑 공사를 해서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하나 오픈할 때 처음에 200만 원도 안 써서 공간 하나 오픈하고 좋은 게 뭐냐면 공간 대여가 투자 회수 기간이 정말 짧아요. 사실 사업, 부업 다 통틀어서 몇 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당연히 연 단위로 가져가야 되는데 공간은 제가 그만 말씀드렸죠. 하나 공간 오픈할 때 200만 원으로 저는 공간 오픈했고 매출은 하나의 공간에서 200에서 300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려도 2개월만 운영하면 투자비 그냥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현금 흐름도 빠르고 투자금도 빨리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돈 없어서 못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생각보다 허들이 낮습니다. 비용을 정말 조금을 가지고서도 공간을 오픈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저는 시작해 보시는 거를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플러스 저도 직장 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고민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베이비를 키우고 있는 엄마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 나랑 맞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이자 충고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 생각났을 때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대신에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움을 받는 것만큼 정말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 할 때만 해도 없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는 저같이 되게 친근한 언니나 누나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장인 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 분들도 많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공간 대여라는 이 업을 정말 추천해드리는 또 하나의 타겟이 바로 시니어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청소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쉽게 돈을 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한테도 저 되게 딱 봐도 되게 야물딱져 보이잖아요. 시니어 분들 곁에서 정말 딸내미처럼 다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시니어 분들도 많은 참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더 많은 질문과 저와의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아래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인사해주시고 저희는 좀 친하게 지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차민슬이었습니다.